안녕하세요. KNS 어학원 김다나 강사입니다. 네, 오늘 진선여고 이번 중간고사 본 거 시험 분석해드리려고 이렇게 시간 마련했습니다. 진선여고가 시험이 가장 어려운 학교다 많이 들으셨죠? 그죠? 엄청 어렵고 했는데 올해 또 판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소식, 네, 감사합니다. 나무칠공님. 소식 전해드리려고 정말 많이 준비했거든요. 네, 오늘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순서는 올해 작년까지는 많이 그동안 보셨기 때문에 가장 핫 이슈가 이번 시험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가 어떻게 나왔는가 경향 말씀드릴 거고요. 진선여고 내신 특징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그렇다면 진선여고에서 좋은 점수를 내기 위해서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되는지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진선여고 내신 특징 다시 한번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다가 KNS 진선여고 내신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진선여고는 모의고사가 들어가지 않는 학교입니다. 항상 시험 범위는 교과서 2과가 들어가고요. 부교재가 들어가요. 올해 조금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교과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YBM바 항상 2과씩 들어가서 중간고사였기 때문에 1과, 2과 이렇게 2개가 들어갔죠.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화가 많아요. 원래 2019년도까지는 항상 쓰는 부교재가 올해 지금 쓰고 있는 컨셉 실전 독해 유형, 원래 이 책을 씁니다. 진선여고 하면은 어려운 부교재 쓰는 학교도 유명하거든요. 이 교재 수준은 뭐 고3 파이널 정도 된다, 뭐 사설 모의고사 그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좀 지문 내용도 까다롭고 난해하고 그냥 해석을 해갖고서는 알 수 없는 지문들 있죠. 한국말로 던져줘도 이게 무슨 말일까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모아져 있는 교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자체도 다른 학교보다 더 어렵다. 고3 정도의 수준이다. 2019년도까지 항상 컨셉 실전 독해 이걸 썼었거든요. 진선여고가. 그런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학교들이 시험 난이도 좀 많이 내려가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온라인 수업으로다가. 진선여고도 변화를 줬었던 게 교재가 바뀌었었어요. 부교재가 바뀌어서 컨셉을 생각하시기에 온라인으로다가 이 교재를 끌어나가기에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셨겠죠. 교재 자체가 워낙 수준이 높아서. 그래서 수준을 많이 낮췄었어요. 능률에서 나온 교재를 썼었고요. 그 교재도 썼었고, 그리고 맞수도 쓰거든요. 항상 맞수도 수능 문법, 어법을 쓰는데 기본편을 썼습니다. 2019년까지 부교재 말씀드렸죠. 컨셉 실전 독해를 썼고요. 그리고 그때도 맞수를 썼는데 그때도 맞수, 어법, 기본을 썼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올해가 가장 부교재 수준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2019년까지 썼었던 고3 수준의 컨셉 실전 독해가 들어갔고, 그때만 해도 맞수의 수능 문법, 어법, 기본을 썼었는데 올해 처음으로다가 실전을 쓰게 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부교재의 수준이 가장 높았던 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올해 입학생들의 수준이 좀 되게 높아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정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는 이제 등급이랑 다 나와보면 알겠지만 근데 딱히 뭐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비슷하긴 한데 선생님께서 부교재 수준을 좀 높여서 아이들이 워낙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려고 네,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빨간 글씨 보이시죠? 올해 가장 눈에 띄게 바뀐 부분이 바로 듣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원래 진선여고는 2학년부터는 이제 서술형으로다가 듣기가 조금씩 들어가긴 했는데 1학년 시험에서는 절대로 듣기 문제가 그냥 객관식 문제도 마찬가지고 서술형도 마찬가지고 절대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다가 듣기가 서술형으로 들어갔습니다. 듣기가 처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많이 당황하고 휘문고처럼 되게 어려운 수준의 그런 디케이션이 나오면 어떡하나 막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첫 시험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일단 듣기의 교재는 수능만만 모의고사 20회 네. 이거를 교재로 썼었고요. 시험 범위는 1강부터 4강까지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한 회마다 듣기 문제가 17개씩이잖아요. 그래서 17개 다 들어갔냐? 그렇진 않았고요. 10번부터 17번까지
총 8문제씩. 그래서 듣기 총 4가 하기 때문에 32문제가 시험 범위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유형은 듣기 들려주고 나서 그냥 블랭크 있어요. 이따가 문제 보여드릴게요. 새롭게 바뀐 게 어떤 건지. 블랭크 있는데 그 부분을 듣고서는 쓰는 거죠. 네,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눈에 띄었던 것이 듣기가 올해 처음으로다가 사수령이 포함이 되어졌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특징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올해 지금 컨셉이랑 맞수 수능 문법 어법 실전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총 이제 부교재 지문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적어놨는데 컨셉은 범위가 이렇게 되어서 총 37지문이 들어갔고요. 맞수는 3과라서 12지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총 49지문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평균적으로다가 진선여고는 시험 범위가 되게 많은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부교재 지문이 50개 안팎으로다가 보통 이제 많이 나올 때 55개 이상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 50개 지문 정도가 진선여고의 시험 범위이다. 교과서를 제외하고 부교재 지문 정도가 저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의고사가 28문항씩 있으니까 네, 계산이 빨리빨리 안 되네요. 2개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죠? 2개 정도 들어가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모의고사가 통으로다가 2개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뭐 주제 문제도 있고 뭐 도표도 있고 이렇게 쉬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장문도 있고. 하지만 부교재에서 하다 보니까 장문 빼고 도표 빼고 뭐 안내문들 빼고 이렇게 쉬운 것들은 다 빼고 어려운 것들로만 한 거의 50개 지문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공부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양이다 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진선여고를 지금 학생이 진선여고 다니고 있는 학부모도 계시겠지만 준비하려고 우리 아이를 진선여고에 보낼까 라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오신 부분들도 계시죠. 그냥 기본적으로다가 영어를 좀 많이 잘해야 된다. 중학교 때 영어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시험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객관식이 총 22문제가 나왔고 서술형이 8문항 나왔습니다. 그 전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 22개에서 3개 나왔고 서술형은 항상 5개 나왔었거든요. 5개. 이번에 듣기가 포함되다 보니까 8개로다가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 중에 반이 4개가 듣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중이 굉장히 큰 거죠. 듣기니까 그냥 뭐 우리 아이 듣기 어릴 때부터 잘했으니까 그냥 뭐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비중도 되게 크고요. 총 12점이었거든요. 4문제였는데 문제당 3점에서 총 12점이니까 엄청나게 큰 점수죠. 그쵸? 12점에다가 그리고 이게 듣고서는 쓰는 거잖아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듣고 쓰는 거기 때문에 정말 토시 하나 다 들어야 되는 그런 또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많이 나왔는가. 컨셉 부교재가 항상 제일 많이 나옵니다. 부교재 중에서 맞수도 들어가고 컨셉도 들어가는데 진선여고는 거의 80% 이상이 다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그래서 마지막 복습했을 때 한 번 더 남은 시간에 어디를 공부하면 좋을까? 무조건 컨셉이죠. 컨셉 부교재에서 17문항이 나왔고 맞수, 수능어법 실전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4지문이 나왔고요. 4문제가 나왔고요. 교과서는 객관식이 1문제가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총 22문제가 객관식인데 여기에서 지문 변형이 이루어진 문항은 9문항이었습니다. 이 9문항 중에서 한 3개 정도까지는 정말 이게 변형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미세한 변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6문항은 정말 다른 글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딱 정해져 있고 문법도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문만 달달달달 암기를 해도 그냥 우리 학원에서도 가장 높은 반이 아니라 가장 아랫반에서도 열심히만 내신만 하면은 100점이 나올 수 있는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문 변형이 심하다 보면 내용은 많이 본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글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읽고서는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실력이 좋아야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네, 교과서에서 한 문제가 나오나고 예, 지금 질문이 올라왔네요. 교과서에서 총 3문제 나왔고요. 객관식에서만 한 문제가 나왔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려고요. 여고들이 보통 교과서 비중이 굉장히 적거든요. 남고들하고 다르게 여고는 그냥 교과서는 거의 형식적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는데 진선여고가 그래요. 진선여고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다가 총 객관식하고 서술형 합치면 30문제 정도 되죠? 그랬을 때 보통 2개에서 3개, 평균 2개, 미니멈 2개는 항상 나와요. 객관식 하나, 서술형 하나, 뭐 이런 식으로다가 교과서 2문제는 항상 나오는데 올해는 서술형 보이시죠? 교과서에서 서술형이 2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네, 총 3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아까 4문제였죠? 8문제였는데 내문항은 뒷기였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4문제가 서술형인데 부교재에서 컨셉에서 2개가 나왔고요. 교과서에서 2개.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수는 그냥 객관식으로다가 수능형으로다가만 출제되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맞수 같은 경우에는 수능어법, 이제 어법 교재인데, 보다 보면은 책에서 이제 앞부분에 어법 설명이 있고, 뒤에 지문이 이렇게 한 강마다 4개씩 나오거든요. 어법에서는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문법은 그냥 형식적이다, 그냥 걔는 책에 그냥 있는 거고, 나오는 지문들 위주로다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중간고사. 눈에 보이시죠? 총 30문제인데, 이렇게 객관식은 이렇게 나왔고 항상 컨셉이라는 부교재 얘가 가장 비중이 크구나, 변형은 이 정도가 되는구나, 그리고 서술형은 이렇게 나왔다. 네, 정리 한번 더 해드릴게요. 그럼 진선여고의 내신 특징 볼게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해 문제가 대다수죠. 서술형 빼고 나머지 다 이제 독해다 보시면 되는데 어법 문제도 그렇게 막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어휘 문제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그냥 일반 독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문 변형이 네, 정말로다가 심하게 되는 글들이 있거든요. 내용 일치 문제, 문장 순서 배열 문제, 문장 넣기 문제. 지문이 완전히 다 뒤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풀어야 돼요. 다 읽고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다가 독해력이 많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서술형이 굉장히 어렵게 나올 때 있거든요. 정말 까다롭게 나올 때 있는데 한 문제 갖고 5분을 줘도 풀까 말까 뭐 이 정도로 되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가 나와요. 그런 것들을 풀어내야지 1, 2등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너도 나도 다 푸는 독해를 다 맞춘다고 절대 좋은 등급 나오지 않아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그냥 시간 뺏기 용이다. 문제가 특히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문 변형이 안 되는 글들이 많잖아요. 그쵸? 아까 총 22개에서 9문제가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13문항은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대로 나온 것들은 그냥 다 주는 문제죠. 기본으로 다 깔고 가는 문제라서 그런 거를 많이 맞는다고 잘한다고 등급이 잘 나오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지문 변형을 한 문제 중에서도 특히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내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대신에 걔네는 내용 일치 같은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대신에 걔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서 시간을 많이 뺏게끔 선생님이 출제를 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객관식에서 얼마나 시간을 세이브하고 정확하게 푸는지, 정말 객관식을 얼마나 빠르게 풀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서술형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배정이 되잖아요. 그쪽을 잘 풀어내야지 좋은 등급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객관식을, 독해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빠르게 푸느냐, 이게 1등급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듣기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서술형으로다가 4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총 12점 배점. 굉장히 큰 배점이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서술형이 4문제가 나왔으니까 뭐 독해력 아까 뭐 시간 세이브 말씀하셨는데 서술형 4개 푸는데 뭐 그렇게 힘든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큰 번호가 4개예요. 항상 진선요구는 그 큰 번호당 서버 문제가 뭐 1번에 A, 뭐 2번에 B 이렇게 해갖고서는 2개, 3개씩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서술형 문제가 4개였는데 각각 A, B 2개씩 있어서 서술형이 그냥 총 8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다가 문법이 좀 많이 탄탄해야 되고 영적을 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 영적 실력이 요구되는 그런 서술형을 요하는 게 진선여고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따 기출문제 보시면 아 진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드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듣기 문제가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게 뭐냐면 듣기를 듣고서는 딕테이션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듣기 서술형 하는 동안은
듣기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딴 거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 시험 시간 50분 중에 듣기가 들어가는 시간, 만약에 그냥 독해였다면 아이들마다 빨리 푸는 아이도 있고 천천히 푸는 아이도 있고 막 이래서 그냥 정말로 다 객관식이었으면 뒤에 서술형 쓸 수 있는 시간을 아이들마다 확보하는 게 좀 더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데 듣기가 딱 차지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4개니까 뭐 한 5분 정도 되겠죠? 그 5분 안팎, 그거는 누구나 또 기본적으로 주어진 50분에서 또 마이너스 5분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듣기 할 때는 듣기만 해야지 절대 다른 것들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뒤에서 또 막 시험 객관식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거를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서술형들을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1, 2단계 바르려면 지금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빠르게 빨리 풀어야 된다. 영작 실력이 뛰어나야 된다. 등급이 영작에서 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문법 문제 그냥 얘는 그냥 기본으로다가 탄탄해야지. 그냥 어법 문제는 당연한 거고 영작까지 하려면은 문법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중학교 때 문법 끝내야 된다. 반드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휘력이 굉장히 풍부해야 됩니다. 이 어휘력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을 위한 어휘력이 아니라 서술형 대비를 위한 어휘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따 어휘 문제 제가 지금 자꾸 고개를 숙이는데 여기 펜이 없네요. 뭐 써서 설명하고 싶은데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 어휘가 이렇게 수준이 높지 않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막 특별히 어렵거나 까다롭지 않습니다. 대신에 서술형에서 많이 요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궁금하시죠? 지금까지 이렇게 진선여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시험 특징이 그런데 그러면 문제는 어떨까? 진짜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준비한 문제는 일단 변형은 안 된 것들은 다 뺐습니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변형이 많이 되어진 문제 위주로다가 준비를 했고요. 이거 이번 처음 나왔던 듣기예요.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종강을 하고 이제 이번 주가 개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물 시험지를 받지 못하고 사진으로만 받아서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형태만 보세요. 이번에 처음 출제되어진 리스닝이었습니다. 스크립트 있죠? 스크립트가 있고 그냥 이렇게 밑줄을 주어 주셨어요. 밑줄을 주어 주셔서 여기에다가 이제 쓰는 건데 이제 그냥 밑줄을 이렇게 주신다면 글자 수가 표시이 됐죠. 근데 그냥 하나로만 적기 때문에 듣고서는 이 안에 뭐 4단어가 들어갈지 5단어가 들어갈지 너네가 알아서 파악해서 써라 라고서는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이번에 아이들이 시험을 쓰고 이렇게 쓴 걸 보니까 답안지를 보고 하니까 관건이 뭐였냐면은 관사였던 것 같아요. 관사. 어가 들어가는지 더가 들어가는지. 여기 지금 저희 학생 시험지가 지금 아이가 막 급하게 써놨죠.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아이가 다 잘 썼는데 C에서 감점이 됐겠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저희 학생은 comes with 더라고 썼거든요. The free gift라고 썼는데 사실 여기가 더가 아니고 어였거든요. with the. 이거 들리니까 얘는 그냥 더였구나 생각해서 썼겠죠. 그래서 듣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려운 게 뭐냐면 듣고 문제 푸는 건 정말 쉽습니다. 관사 잡아내는 게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지금 중학교 때 모든 학원에서 다 듣기 시키시죠? 저희 학원도 듣기 정말 열심히 시키거든요. 딕테이션도 많이 시키고. 근데 아이들은 그냥 뭐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는 어릴 때부터 영유 나왔고 영어도 되게 잘하고 스피킹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듣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능 당연히 듣기 17문제 다 맞죠. 틀린 사람 거의 없죠. 그래서 안심하고 있는데 그냥 듣고 문제 푸는 것과 듣고 관사까지 다 잡아내서 그리고 이게 복수형이 명사인지 연음까지 다 자기가 쓸 줄 아는 거는 다르다라는 거. 진선여고 보내실 거면 듣기도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이번에 나왔었던 어법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죠. 어휘 문제. 그냥 이렇게 보여 나왔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그쵸? 그렇다면 진선여고에서는 어휘 문제가 까다롭지 않은데 그럼 너도 나도 다 맞출 수 있는 그럼 정말 쉬운 문제인가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쉬워요. 내용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얘는 시간 잡아먹는 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얘가 진짜로 어휘를 잘 아는가? 그거가 아니라 본문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알맞은 어휘를 고르는데 그렇게 하는데 시간 뺏기 용이다 보시면 돼요. 이게 이번 시험에 나왔었던 지문이고요.
원문 좀 보여드릴게요. 원문. 여기 빨간 글씨로 처리된 부분, 이제 이분들이 아까 이제 ABC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인데 변형이 조금 되었어요. 막 심하진 않고 그냥 여기 A번만 하나 보실게요. 여기 봐주세요. 보이시면 devote less time and be less receptive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약간 순서를 좀 바꿨어요. 순서 좀 바꿔서 얘를 뺐구나. 네, 뺐네요. 제가 여기 시간을 덜 소요한다. 이 시간을 빼버리고 이쪽에 가서 less receptive 이 부분을 바꾸신 거죠? 이 부분을 지금 less가 아니라 more로 바꿨기 때문에 정답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단어가 어려운지 쉬운지 그거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내용을 너가 이해를 하고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여기 들어갈 게 뭔지, 교재가 변형이 안 되고 똑같이 나왔다면 그냥 보자마자 단어가 착착착 아이들이 고르겠죠. 근데 변형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휘 쪽에서 시간을 조금 잡아먹게끔 그렇게 출제를 하셨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휘 수준은 괜찮습니다. 네. 이런 단어 혹시 만약에 자녀가 모른다, 심각하다 생각하시고 너 빨리 진짜 큰일 났다 하셔야 돼요. 정말 완전히 지금 완전 되게 쉬운 수준의 단어들로 나온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어휘 문제거든요. 이것도 또 하나의 다른 어휘 문제인데, 그럼 이제 어휘 문제가 아까처럼도 나오지만 어떤 유형으로 또 출제되는가 다른 유형 보여드리려고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요약 문제죠. 요약 문제. 모든 학교들에서 다 좋아하는 그런 문제죠. 글을 읽고서는 이걸 요약했을 때 들어갈 단어가 무엇이냐, 혹은 들어갈 단어를 써라. 서술형으로도 이렇게 많이 나오죠.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보기만 보세요. 이렇게 보기. 그래서 여기 A랑 B에 들어갈 것들, 여기 들어갈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어휘 수준 어렵지 않죠. 그쵸? 어휘 되게 쉬워요. 쉽고 말씀드렸지만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거기에 들어갈 말이 뭔지, 네, 이렇게 그것만 알면 돼요. 독해력이 좋아야 되고, 네, 독해가 빨라야지만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죠. 그쵸? 어휘는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내용일치 문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번에 조금 많이 변형이 됐었던 그런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내용일치는 다 변형이 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제는 같은데 그냥 다른 글을 좀 많이 쓰세요. 내용 좀 많이 달라지는데 준비가 되었을까요? 여기 지금 내용 자체도 원래 본문에서 공부할 때 어려웠던 내용이거든요. 컴퓨터의 메모리랑 사람의 기억력을 비교를 해가지고 뭐 컴퓨터가 훨씬 더 우월하다,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거를 나타내는 내용이었고, 도대체 왜 그런가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지금 그냥 앞부분 이렇게 보세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according to the experiment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게 부교재 원문이에요. 부교재 원문이 이렇게 컴퓨터의 메모리가 훨씬 더 사람보다 낫다라고 해서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쭉 나오는 이런 글이었는데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완전히 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용 일치를 묻는 거죠. 새로 추가된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용 일치는 원래 어렵지 않잖아요. 본문에 있는지만 잘 파악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글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얘도 시간을 아이들이 빼앗긴다. 왜? 글을 다시 읽어야 되니까. 본인이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읽으면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좀 빼앗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선여고 중간고사 해마다 보고 나면 중간고사 때 아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하는 말 와서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거의 다. 그래서 이제 여고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시험 보고 나서 막 뭐 우는 아이들도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시간이 부족하죠. 당연히. 변형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시험 대비했을 때 아이들한테 변형이 많이 되고 하니까 빠르게 풀어야 되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객관식에서 절대 질질 끌면 안 된다.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라 라고서는. 그리고 변형 많이 되니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풀어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지 그나마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녀분들에게도 꼭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 서술형 문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나왔던 서술형인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문 변형이 많이 되었어요. 거의 다 지문 변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많이 바꾸셨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부교재 원문에는 뭐 이런 그림 이런 것도 없었는데 좀 넣어서 좀 복잡하게 만드셨고, 특히 여기 뭐 사도수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온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딱 정확하게 주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 조금 다르게 보이시려고 좀 많이 바꿨습니다. 기본적인 주제는 같았는데 내용
지문 변형이 좀 많이 되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진선여고에서 항상 이제 어렵게 나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글을 읽고서는 요약문을 완성해야 돼요. 요약문을 완성하는데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 그게 진선여고에서 가장 어렵게 나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얼마나 잘 풀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갈리는 거겠죠? 그리고 이 내용도 조금 쉽진 않았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봐보시면 제가 이제 따로 해놨는데 A랑 B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라고 나오고 있고, 중복 사용 불가, 여기 단어 주어지고 있죠? 한 번씩만 써야 되는 거고, 단어 추가 금지, 그러니까 글자 수는 웬만큼 정해졌죠? 변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냥 여기는 나온 단어들로만 하는 거니까 괜찮겠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A랑 B 밑줄 이렇게 두 개 들어가죠? 그런데 보기로 준 단어들은 A, B가 따로 있지 않아요. 작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이런 형식으로다가 정말 어마어마한 엄청난 어려운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서술형으로다가 정말 너무 어려웠던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1년 중에 가장 쉬운 시험이 1학기 중간고사, 지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고사라서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안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답이 작년만큼 까다롭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었던 그런 문제고, 원래는 다 어때요? 서술형을 주게 되면은 A에 들어갈 말 A 단어들을 따로 주고, B에 들어갈 말 B에 들어갈 단어를 따로 줍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영작을 해라 라고서는 단어 추가하던지 이렇게 변형해라 라고 나오는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전형적인 문제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진선여고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걸 다 줬는데 이거를 A랑 B의 내용에 본인이 적합하게 맞춰 써야 된다는 거,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 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본문 내용 읽고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맞춰서 써야 되는데 A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막상 답을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막상 답을 보면은 보시면 아시지만 크게 글자 수가 많다거나 복잡한 문법 사항이 들어간다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어렵지 않았지만, 여기 지금 B번 같은 경우에 아이스가 왜 얼음에서 뜨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본문에는 없었거든요. 그냥 내용이 뭐였냐면은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더 적다, 이런 위주의 내용들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는 결론을 본인이 주어진 단어들을 이용해서 얼음이 밀도가 적으니까 물에 뜨는구나, 나머지 주어진 단어를 갖고 이 B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굉장히 어렵죠. 추론이 들어간 거죠. 단순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라고서는 추론까지 끌어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A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학생이 여기 이제 풀면서 잘 찾았더라고요. 다행히. 봐보면 여기서 이제 확장하기 시작하고 여기 사도시가 되었을 때 이러이러한 작용을 이렇게 나오는 거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previous process, 이전의 과정들은 멈춥니다 라고 나오죠. 그럼 또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과연 이전의 과정 그 전에가 뭘까? 그래서 읽고 해갖고서는 처음에 얘가 컨트랙 되어지는데, 수축이 되는데 그게 멈추는구나, 이거를 파악을 했어야 돼요. 그거를 파악해서 이렇게 나오죠. cease to contract, 수축 작용이 멈춘다 라고 해서. 그래서 내용도 어려운데 앞에 나온 것들을 이렇게 추론해서 쓰는 거, 그게 정말, 그리고 A, B 단어를 동시에 주기 때문에 그거를 쓰는 거, 그게 굉장히 어려웠었던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해는 서술형이 이렇게 나왔었고요. 원래 진선여고가 서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단어를 다 주었죠. 그쵸? 근데 진선여고는 전형적으로다가 항상 여기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C 이렇게 줘요. 2개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스펠링만 주고 밑줄을 줍니다. 이 한 단어는 너가 생각을 해서 써라 라고서는, 이 스펠링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내용에 맞추고 이거 맞췄을 때 어떤 게 들어갈지 네가 생각해서 써 라고서는 이렇게 줍니다.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라고 절 때는 정말 쉽게 주는 거고요. 본문에 나오지 않은 단어들을 본인이 생각해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선여고에서는 어휘력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게 객관식 어휘 문제를 위한 어휘력이 아니라 서술형을 위한 어휘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주었을 때 뭐가 들어갈지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문제들 제가 이렇게 올해 나온 거 보니까 그냥 예년하고 다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한글 주고서는 A, B 단어 주고 올바르게 영작해라 뭐 이렇게 나오고 다 그냥 평범한 문제였었고, 이번에 새롭게 바뀌었던 것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이 정도 준비했습니다. 요약해 드리면 진선여고 부교재가 올해 바뀌었다라는 거, 많이 어려워졌다. 그리고 듣기 문제가 추가가 되었는데 듣기가 서술형으로 나와서 만만치 않다. 그거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진선여고는 서술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 서술형에서 어휘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막 스펠링만 주고 밑줄을 주기 때문에 뭐가 들어갈지 본인이 파악을 해야 된다. 그거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A, B 이렇게 단어를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갈 것들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냥 문제만 보셔도 아시겠죠? 그냥 어설프게 영어 공부하면 진선여고는 안 가는 게 낫다. 네, 정말 잘해서 1등급 맞으려면 중학교 때 준비를 정말 탄탄하게 많이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서술형 문제는 제가 정규반 중3 특목자사반을 맡고 있는데 한번 풀려보려고요. 아이들한테 경기고, 중동고, 뭐 숙명여고 이렇게 주거든요. 풀어보라고. 그러면 꽤 곧잘 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최고 난이도인 진선여고를 한번 풀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나중에 다음 설명의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잘 풀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내신반 소개해 드릴게요. 진선여고 내신반은 일요일날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요일날 2시부터 6시 총 4시간이고요. 주 1회 되어지고 있고, 강사는 저 김다나 제가 합니다. 지난번 시험 중간고사 마치고 이번 주가 개강이에요. 5월 16일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이때부터 기말고사 다시 대비 시작합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교과서 먼저 시작할 거고요. 지금 기말고사 시작해야겠다. 진선여고 1학년을 두신 부모님들 이번 주에 보내주시면 같이 딱 정확하게 시작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대비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시키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료 보여드릴게요. 진선여고 이제 컨셉이랑 맞수 부교재거든요. 부교재 따로 학원에서 교재 만들어가지고 나오는데 어법상 어법 문제 항상 이렇게 연습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변형되지 않은 지문들도 꽤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다가 알아야 될 어휘라던가 뭐 내용이라던가 다 암기는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 시키고 있어요. 시험 2번 보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초성 져가지고 중요한 문장들 공부시키고 시험 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빈칸 그냥 초성 없이 해서 얘가 완전하게 다 알고 있는가 내용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험 봤던 거, 아이들이 시험 본 거, 다 끝내고 가는 아이들도 있고, 못할 아이들은 사진 찍어서 언제까지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오면은 6시에 수업이 끝나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스케줄도 많고 막 그래서 불가피하게 1시간 안에 또 가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아이들이 오면은 이렇게 시험 보기 위해서 반드시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냥 오늘 다 못했으니까 다음에 하자 이러지 않고 반드시 확인한다. 그 말씀드릴게요. 평소 서술형 연습시키는 거. 진선여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스펠링 앞에 하나만 주고서는 너가 들어갈 거 찾아 써라 라고 하기 때문에 같이 연습시키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생각하고 있죠. 이렇게 연습 항상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 그냥 당연한 거죠. 기본적인 변형 문제들 다 준비해 주죠. 컨셉 같은 경우 정말 자료가 별로 없거든요. 아마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변형 문제라던가 이런 거 찾기 진짜 변형 문제 찾기 너무 힘들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다 만들어 갖고서는 변형 문제 다 만들어서 워크북도 다 만들어 갖고 정말 공 많이 드립니다. 정말 시험 대비 시키는데 정성스럽게 한다는 거 그 점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올해 새롭게 추가되어진 리스닝 딕테이션 연습했던 자료거든요. 어떻게 나올지 몰랐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다가 모의고사 듣기책을 사면은 뒤에 딕테이션 파트가 있어요. 아시죠? 근데 그거는 블랭크가 되게 조금밖에 없어요. 몇 개 안 돼서 그거 연습이 안 될 것 같아서 직접 제가 다 구멍 뚫어가지고 애들 다 연습시켰어요. 이렇게. 그래서 올 때마다 이거를 듣기 시간을 따로 이렇게 막 하기는 좀 시간이 아깝잖아요. 올 때마다 뭐 2개, 3개씩 항상 이렇게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다가 네, 오늘 진선여고 이번 시험 중간고사에 대해서 네, 기출문제 네, 맛보기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진선여고의 시험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이거 물어볼 걸 그런 거 있으시면 네, 학원으로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다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